안녕하세요. 저희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뒷타임에 굉장히 핫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저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그 홍콩 라이브가 있거든요. 오늘 지이지에서 저 무척 기대가 됩니다. 10년 전에 남편이랑 갔다가 대박 싸워가지고 야경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랜선 투어를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헛소리 또 해보았고요. 네, 저희 오늘은 크롬 웹브라우저의 고급 기능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제가 강의록하고 패들렛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강의록은 두 가지 버전으로 링크를 걸었거든요. 하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고 하나는 PDF 파일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 패들렛 혹시라도 오늘 급하게 막 해가지고 질문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질문 패들렛에 올리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항상 그랬듯이 네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웹브라우저를 할 건데요. 웹브라우저를 할 거고 네, 한 번 더 혹시 모르니까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할 텐데 사실 구글에 있는 도구들을 쓰실 때 웹브라우저를 좀 잘 아시면 그 뒤에 일은 약간 좀 순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웹브라우저가 먼저 기본으로 선생님들이 이해하거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시면 약간 다른 게 계속 계정이 꼬인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이런 계정이 꼬이고 하니까 크롬 웹브라우저를 이제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유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데이트를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기본은 PC 버전입니다. 윈도우 10 PC 버전이고요. PC 버전에서 기본적인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만져 놓으시고요. 스마트 기기는 서브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본적인 이런 PC의 버전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기능을 습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기기는 연동해서 쓰시는 걸로 준하해서 지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혀가 꼬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최근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우선 여기서 최근 기능들을 하시려면 저기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프로필이 있어요. 보이시죠? 맨 위에 오른쪽 위에 프로필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 그 점 3개를 누르시고요. 쭉 타고 내려가시면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에서 크롬 정보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런 게 떠요. 근데 저는 지금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바로 최신 버전이라고 뜨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직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버튼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다시 얘를 크롬 창을 리런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거까지 해주시고 나서 숫자 1번을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으로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정대로 모든 그 크롬을 전부 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 주셔야 그때그때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이 업데이트가 좀 너무 빨리 많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빨리빨리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여기 점 3개로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에서 도움말 그리고 크롬 정보를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얘가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새 창을 띄워볼게요. 이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가장 크롬 브라우저를 쓰셨을 때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 추가를 하셔야 돼요. 사용자 추가를 하셔야지 크롬을 쓰시면서 또는 뭐 구글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정이 꼬이는 일이 없어요. 계정이 꼬인다는 의미는 제가 분명히 크롬
그러니까 구글 계정에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한 10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A라는 계정하고 B라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나는 원래 A라는 계정에 딱 픽스를 해가지고 이 A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글 문서를 막 작업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봤더니 B라는 계정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계정 꼬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시려면 꼭 사용자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 사용장을 변경해가지고 쓰시는 것을 습관화하셔야지 그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글을 하다가 계정 꼬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제가 이 사용자 추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엄청 욕을 했거든요. 아니, 이런 크롬, 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자꾸 계정 꼬이게 해서 짜증나게 만들지?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점 3개 옆에 동그라미 작은 게 있어요. 그 동그라미 작은 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보이시겠지만 계정이 제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정 추가를 하셔서 쓰셔야 돼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크롬을 열었을 때 이런 창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9닷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큰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는 내가 이제 만지지 말아야겠다. 얘는 만져서 여기에서 계정 추가를 하고 이러면 자꾸 계정이 꼬인단 말이에요. 사용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비두세요. 얘는 그냥 예쁜 모양으로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부터 오늘 이후부터는 항상 점 3개 왼쪽에 있는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사용해서 계정 추가를 하셔가지고 쓰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점 3개 왼쪽에 있는 요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누르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맨 아래 보이시나요? 네,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요걸로 할게요. 개인정보가 뿜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요거 캡처 화면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 이제 강의록에 보시면요. 구글 사이트 도구로 제가 요거 실습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된 아이들은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요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제가 사이트 도구로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시면 쭉 타고 올라갈게요. 사용자 추가를 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 3개 왼쪽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고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두 번째 단계로 거기를 누르고 나면요. 다른 사용자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자,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추가 클릭하시고 그러면 요런 아이가 똑 하고 나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학교 강의를 했는데 되게 선물처럼 그 전날까지 강의록 만든 것은 필요 없게 무용지물이게 이런 것들이 뿅 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굉장히 아주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 거는 요거를 저희가 수정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는 좀, 계정 추가했던 것을 이름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뭐 이러저런 것들 바꾸고 싶을 때 그냥 삭제하고 다시 사용자 추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줄어들게끔 얘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필 맞춤 설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여기 보면 위에 동글동글함이 있잖아요. 얘는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은 어떨 때 쓰냐면요, 선생님. 저는 계정을 여러 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 얘는 크롬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시면 미세하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녹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죠. 얘는 까만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얘 세 개 전부 다 각각 다른 계정이에요. 그래서 실습하실 때나 또는 연수하실 때 또는 아이들 지도하실 때 요거를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두세 개 정도를 열어 놓으셨을 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요 프로필을 설정을 잘 해주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게요. 요거 동그라미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렇게 연필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아바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아바타를 넣으실 때 선생님
제 생각에는 색깔을 좀 보고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구분이 잘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 구분해가지고 구분지어서 얘를 아바타를 얹어 놓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노란색이 땡기네요. 그래서 노란색을 클릭을 하고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라벨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전에 여기 서영이라는 요거 작은 동그라미를 눌렀을 때 각각 계정별로 이름이 다른 거 보셨죠? 그거를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애드벤처 공개 강좌 테스트니까 테스트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요게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테마 색상이에요. 테마 색상이라고 하면 저는 까만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탭 위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위에 있는 아이들 이 머리말 같은 이 옴니박스 있는 이쪽이 색깔 테마 이 색깔을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까만색을 선택을 하시면 저처럼 위에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설정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계정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계정들,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학교 계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튀게 핑크색이라든지 빨강색으로 해놓으면 약간 걔를 볼 때, 아, 맞다. 이거는 업무용이었어.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핑크나 저 같은 경우에 빨강색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는 바탕화면 바로가기는요. 크롬 바로가기 바탕화면에 동그랗게 크게 커다랗게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을 해놓으시면 뭐가 되냐면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맞춤 설정해놓은 공개 강좌 테스트라는 이 아이가 오른쪽 밑에 이렇게 얹어져요. 그래서 그거 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도 생성이 되는 이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요거 설정하고 싶으시면 요거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료를 누를게요. 자, 완료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네, 요런 화면이 뜨실 건데 다른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사람 모양 아까 프로필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아마 이 동기화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걔를 클릭을 해볼게요. 동기화 사용을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라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지금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실 그 계정하고 비번을 누르셔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동기화를 시키시면요, 컴퓨터상에서 북마크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래서 공용 PC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공용 PC에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얘는 꼭 선생님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자 추가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용 PC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요거는 개인용 PC에서 보안이 철저한 내 개인용 PC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사용자 추가 같은 경우에는요, 저 집에서 쓰는 PC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업무용 PC에서만 씁니다. 저만 쓰는 PC에서요. 네네. 그리고 나면 요 버튼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사용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사용자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숫자 2번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어차피 요거는 저희가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못 하시더라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실습하시도록 제가 요거 다 캡처해가지고 요 사이트 도구 매뉴얼은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용자 추가를 하시면요.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추가한 아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걔를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 요거 하나랑 또 이렇게 사용자 계정 요거는 제가 애드벤처 계정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제 거 학교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자 추가로 각각 열어놓은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분리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거든요. 원래 탭을 이동을 하면 자석처럼 딱 갖다 달라붙잖아요. 그거는 같은 계정에서 여시는 탭만 딱 갖다 자석처럼 갖다 붙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떼는 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갖다 붙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계정에 붙이려고 하면 안 붙어요.
이거는 별도의 계정이니까. 그런 말인 즉슨 얘네 세 개는 각각 따로 구동이 되는 거니까 계정 꼬임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정을 분리하셔가지고 사용자 계정을 추가해서 쓰시면 안정적으로 크롬에서 작업하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강의록에 보시면 제가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여기 브라우저 로그인 요거 클릭하시면 요게 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사이트 도구로 만들어 놓은 복습 자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현준 트레이너님은 아이오라드로 튜토리얼을 공유해 드렸어요. 복습 자료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이트 도구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유인즉슨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양쪽 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워보심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에서 두 가지 다 제가 이 버전으로 오늘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 기본 설정인데요. 선생님들 그 크롬을 사용하실 때 조금 불편했던 점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다운로드를 했었는데 자꾸 다운로드가 바탕화면에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바꾸실 때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점 3개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리시면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 엔진을요. 네이버가 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이 여기 옴니박스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네이버로 검색되는 걸 원하시면 여기에서 이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꿔주시는 거 알려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크롬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이 편하긴 한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여기에서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고급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다운로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하는 화면을요. 바탕화면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눌러가지고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바꿔놔요. 바탕화면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제가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는 아이들은 다운로드를 하는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바탕화면에 깔려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바로바로 다운로드하고 그날 쓸 거 쓰고 싹 지워요. 그래야 이게 누적되지 않더라고요. 다운로드 폴더에 받으면 이게 자꾸 잘 보지 않게 되니까 받기만 하고 못 찾아서 얘가 계속 그 컴퓨터 용량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향이 바탕화면에 설치를 바꿔가지고 설치를 받고 쓸 건 쓰고 싹 지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자 성향에 따라서 폴더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 설정에서 검색 엔진에 다운로드 바꿨고요. 여기에서 가시면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언어 설정도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 들어가서 바꾸시는 거 알려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저희 중요한 거 있잖아요. 북마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었어. 뭐 다른 걸 썼었어. 내 북마크 어떻게 할 거야? 뭐 북마크 어떻게 설정해? 즐겨찾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우선은 한글로 뭔가를 검색을 하실 때는요. 옴니박스가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글 검색을 했었을 때 약간 자동 중복하는 현상들이 좀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잘 안 쓰고 이 위에서도 URL뿐만 아니라 옴니박스, 그러니까 검색도 다 여기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저는 검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뭐를 해볼까요? 미리 캠퍼스 저 많이 쓰거든요. 미리 캠퍼스를 여기서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를 즐겨찾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즐겨찾기를 하려면 요렇게 이제 즐겨찾기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바가. 근데 요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만약 요 밑에 하단 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또 점세개를 누르시고 거기에서 북마크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북마크와 표시 있잖아요. 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 창을 열었을 때 북마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북마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면 요 밑에 하단 바가 생기고요. 이 하단 바가 생겼을 때 오늘 세 가지를 다 얹어볼 거거든요. 지금 여기 맨 왼쪽에 9-인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어요. 앱이라고 써져 있고 이것을 앱 단축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그리고 쭉 오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읽기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활성화를 3개 다 시켜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작업 밑에 하단바, 북마크 하단바에 빈 곳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쭉 내리시면 북마크 관리자 밑에요. 앱 단축키 표시, 읽기 목록 표시, 북마크 바 표시 이렇게 3가지가 다 있거든요. 얘네를 다 클릭 해주세요. 그러면 얘도 생성이 될 거고 얘도 나올 거고 북마크가 들어갈 자리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신 후에 이제 북마크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북마크를 넣으시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주소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거 별 모양 보이시죠? 네, 이거 저기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으시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 보셔야 되고 그게 안 되시면 한번 로그아웃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네네. 우선은 여기 별 마크를 보시면 되고요. 별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북마크에 추가할 건지 네, 읽기 목록에 추가할 건지 약간 버전이 달아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받을게요. 북마크 추가 또는 읽기 목록에 추가.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중간중간에 혹시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같아서 좀 넘어간다 싶으시면 질문 패들릿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시면 북마크 추가를 누르실 수도 있고요. 읽기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네, 북마크 이렇게 추가를 누르시면 완료 누르죠. 그럼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요. 보완된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주소 맨 왼쪽에 자물쇠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자물쇠 모양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자물쇠 당겨오기. 단 보안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소가 HTTPS로 되어야 되는데 HTTP인 홈페이지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자물쇠가 안 뜨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별표를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누르시면 뭐 도움말 같은 거 검색하실 때 있잖아요. 뭐 크롬 도움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객센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 도움말이 있어. 이거 나중에 읽을 거야. 그러면 얘를 북마크에다 계속 쌓아두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즐겨 찾을 홈페이지가 누리집이 아니라 얘는 읽을 자료잖아요. 그래서 읽을 자료는요, 선생님 별표를 누르셔갖고 읽기 목록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읽기 목록에 이렇게 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얘를 누르셔갖고요. 읽을 거리들은 여기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북마크하고 읽을 목록만 조금 분리해서 사용을 해주시더라도 북마크가 조금 깔끔해집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이 가는 사이트들의 북마크를 좀 간단히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수정을 들어가셔서 그냥 요거 이름을 싹 지우셔도 돼요. 나는 이 아이콘만 봐도 알 수 있어.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는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얘는 이름이 있지만 얘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이렇게 뭐 아이콘만 봐도 알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그 말을 지우시고 이름을 지우시고 얘 아이콘만 놔두면 얹어 놓으면 좀 깔끔하게 좀 많은 아이들을 채워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넣어드릴 거는 이제 요 부분이죠, 선생님. 크롬에 가시면 요 바로가기 추가도 있어요. 바로가기 추가는 뭐냐면요. 이 미디 캠퍼스 홈페이지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바로가기 추가를 누르고 여기 URL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미디 캠퍼스라고 제가 쓸게요. 완료를 눌러요. 그럼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메인 화면이 생깁니다. 얘를 10개까지 채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 애들은 여기에다 10개를 채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 분마크를 더 다른 거를 조금 얹어 놓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얘도 같이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정하실 때는 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 3개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가기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도 사용하고 북마크도 사용하고 읽기 목록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은요. 선생님들 요런 것들을 하실 때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라는 탭 고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탭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이 탭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거기에다가 고정을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조금조그맣게 바뀌죠. 되게 짧게 바뀌어요. 지금 얘를 고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정하지 않는 애도 해볼게요. 제가 뭐 어떤 사이트 가볼까요? 카카오로 가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길다란 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울게요. 삭제로 작업하다가 얘를 지워버렸어요. 얘를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얘를 띄워볼게요. 사용자 추가해서 얘를 띄워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카카오톡은 사라졌는데 왼쪽에 지금 고정해 놓은 건 살아있죠. 이렇게 얘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살아있습니다. 네, 고정 해제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요거 고정을 사용하시면 중요한 것들 항상 띄워놔야 될 것들은 고정해 놓으면 요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면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꺼도 얘가 지워지지 않고 고정 해제는 똑같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고정 해제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그런 기능도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새 그룹의 추가가 있습니다. 누르면 새 그룹의 탭 추가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요. 저 약간 이거 보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코끼리가 냉장고 먹었던 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실습할 때 좋아요. 실습하는 A 실습, B 실습이 있으면 그 A, B 실습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서 얘는 저는 또 해서 얘를 핑크색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얘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노란색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왼쪽을 이렇게 누르면 얘가 또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들었다가 늘렸다가. 그래서 실습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거, 그룹화 시키는 거. 요런 방법도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고, 또는 요렇게 같은 탭에 있었던 게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얘랑 얘는 같은 계정이에요. 근데 막 작업하다 보면 산발적으로 얘가 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업했던 그 아이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걸 누르면 됩니다. 탭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떨어져 있고 각각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아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탭 검색을 사용하시면 작업하다가 같은 사용자 계정 안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상가족처럼 떨어진 아이들은 어디서 찾으시냐면 여기 탭 검색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하시면 되고. 마음이 급해지네요. 진짜 강의를 길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짧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요거 보시면 제가 강의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 길다란 아이를 QR코드로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네이버 QR코드 가가지고 넣고 빼고 다시 이미지 다운받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이죠. 근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자체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요런 마크 보이십니까? 이렇게 바둑판 모양. 얘를 이렇게 누르면요. 바로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화면을 띄워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찍잖아요. 그 화면을 찍으면 바로 얘로 뿅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QR코드 기능이고요. 이 왼쪽에는 다른 기기로 전송이 있어요. 다른 기기로 전송이라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다른 기기로 전송을 눌러요. 그러면 이게 저 거랑 똑같이 사용자 계정 추가가 돼가지고 동기화되어 있는 기기로 얘를 전송시킬 수 있고 걔한테 알림이 뿅 하고 뜹니다. 그래서 기기로 전송도 저는 가끔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 기기로 전송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제가 웹페이지로 다른 기기로 전송하는 요거 설정을 사이트 도구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설정해야, 그러니까 요거를 동기화시키는 방법,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전송할 수가 있어요. 방법하고 더 쭉 내리시면 데스크탑에서 알림이 안 올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받았는데 다른 기기 전송을 다른 기기에서 받았는데 알림이 안 받아져. 그런 것은 알림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알림 설정하는 방법도 제가 사이트 도구로 만들어서 여기 강의록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여기 눌러가지고 다른 기기로 지금 보는 웹페이지를 전송을 했는데 안 보인다 싶으시면 방금 전에 제가 사이트 도구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보시면서 뿅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아놨어요.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5가지 제가 얹어 놓았으니 요거를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18페이지에는 제가 넣어놓은 거 요거는요. 저희 애드벤처 사이트하고 공개강좌 질문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의 신청 지금 부트캠프랑 저희 클래스룸 강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거 강좌 신청을 하실 거면 여기 이벤트 여기 들어가서 이벤트어스 들어가서 신청 가능하세요. 요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 보시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질문방에 들어가서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또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래도 아쉬우니까 5분 정도만 제가 질문을 받고요. 그 이후로는 질문 패들렛으로 또는 오픈 채팅방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녹화는 우선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